어떤 게시글이나 어떤 영상을 보고 10만 명이 보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거를 해보시는 분들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1년 가까이 꾸준히 한다? 이건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한두 명이 그 10만 명이 먹어야 될 파이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부업으로 성공해서 월급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불평불만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만 또 몰려있어요.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낄낄거려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35만 유튜버 절야광 정약용님을 모셨습니다. 재테크랑 부업에 관한 영상을 올리는 절야광 정약용 채널을 운영하는 문준이라고 합니다. 절야광 TV에서는 부업 쪽 얘기가 더 많으신 건가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시드머니를 상당히 늘려가지고 투자만으로 자산이 흘러가게끔 하면 시간을 절약을 상당히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을 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고연봉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가신 분들, 소상공인 분들, 알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업을 통해서 월급의 수익을 늘려서 시드머니를 늘린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정말 신박한 부업 탑3 정도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종 이제 사석에서 사람을 만나면 소개해드리는 부업인데, 그래요? 우리나라에 아동 전집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비싸요. 블로그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아동 전집을 저렴하게 사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 당근에 올려도 제 가격 주고 팔면 시대에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요. 그렇죠. 빨리 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빨리 버리고 이사를 싶은 가야 되는 사람도 사람도 있고. 이사.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시흥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중고책들을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네라고 알아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시세대로 올린 거예요. 개똥이네 제시대로 파시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 그러니까 부동산 시세 차익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동 전집에 적용한 거죠. 한 달에 그분이, 제가 실제로 계좌도 봤어요. 한 500, 600 버세요. 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성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무겁지만 다 검토해가지고 팔릴 때까지 쌓아놓고 팔리면 이제 보내주고 하는 거잖아요, 택배로. 사람들이 폼나는 걸 좋아하지 몸 쓰는 거 싫어하는데, 너 뭘로 돈 잘 벌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 아동전집 팔아가지고 돈 벌어 이러면 쪽팔리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사실 저도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그분은 교제자가 없대요. 안 하니까. 진짜 신박한 아이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신박한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듣게 된 부업 중에서 토퍼라는 부업이 있었어요. 토퍼요? 뭐 JH 러브, 뭐 MJH 이러면서 그거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나무 이렇게 스틱 붙여가지고 그거 손으로 다 오려가지고 굉장히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 중고로 30만 원짜리 기계 사가지고 글자만 바꿔버리면 나오는 거였어요. 재능에 기대는 게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판매한다는 느낌에서 저희 어떤 틀을 깨게 해준 또 굉장히 소중한 부업이었던 것 같고, 돈 안 들이고도 파이프라인을 늘리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졌는데 그것조차 안 하면 그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을 못 가서 전문직이 못 돼서 공부를 못했다. 이거 굉장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도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유튜버 말고 다른 일도 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사이버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책도 출간하고 다양한 부업들을 했었는데 시간 확보가 더 중요하고 육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짓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적어도 사람들이 요즘에 뭐 월천 얘기하는데 저도 월천 이상은 번다고, 그냥 그 정도는 유튜브 제외하고 유튜브 제외하고도 한 7, 800은 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뭐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았는지 그런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 관련된 전공을 나왔다 보니까 상업 다큐멘터리를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월급이 한 80 몇만 원이었는데 실수령액이 70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이걸로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나중에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회사로 옮겨가지고 정규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110만 원 정도였고. 몇 년 전 얘기인가요? 그게 거의 10년 전 얘기죠. 이대로는 답이 안 나온다. 재테크랑 경제를 그때부터 엄청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럼 거기 직장 생활을 몇 년 정도 하고 바뀌신 거예요? 1년 근무하고 이직, 1년 근무하고 이직, 이런 식으로 해서 3, 4년은 했죠.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상한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직하면 어느 정도는 월급이 오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연봉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직은 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월급의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업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부업을 했고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외주 영상을 만드는 일로 부업을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나와서 내가 가진 스킬로 부업을 첫 번째로 성공하게 되면 두 번째는 블로그와 브런치를 개설할 수 있대요. 블로그랑 브런치가 쌓이게 되면 추가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엄청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여러 갈래로 돈이 되냐 하면, 일단 브런치에 글이 한 20개 정도가 쌓이게 되면 북크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책을 POD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북크크에다가 이제 보내가지고
책을 빵원으로 출간을 할 수가 있어요. 교보문고, S24, 알라딘 이런 데다가 다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네이버에 작가라고 프로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강의를 해서 하나의 또 수익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나중에 강의할 것들을 생각을 고려해가지고 그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스들을 연재를 했어야죠. 이게 한 가지 또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나 파가 아니에요.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가게 되면 애드센스라고 불리는 클릭당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힘들어요. 에드포스트는 짜요. 하지만 이 네이버를 제대로 키우면 검색 엔진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성을 띠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요즘에 카톡 모임이나 여러 가지 챌린지 모임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강의를 모집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또 모집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거죠. 블로그는. 티스토리의 길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구글 애드센스랑 연동이 돼요. 키워드 분석 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잘 걸리도록 유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구글 애드센스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뭐 쿠팡 파트너스를 해도 되고 아마존을 해도 되고 알리를 해도 되고 제휴 마케팅을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도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블로그 글 쓰고 하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6개월에서 1년만 잡으시면 돼요.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참 절망이 들어오는 게 있죠. 보통 100일을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심삼일밖에 못하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떤 거를 추천드리냐면 나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작업이 가능한 사람인가를 파악해가지고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하지 안 하면 천년만년 그냥 누워 자요. 환경을 먼저 세팅해라는 말이 너무 공감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부업은 하고 싶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욕먹을 수도 있는 발언인데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안 돼서 아니면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부업 못한다?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직장인 부업, 재택 부업만 치더라도 내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업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정보들이. 그럼 그중에서 나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시글이나 어떤 영상을 보고 10만 명이 보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거를 해보시는 분들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1년 가까이 꾸준히 한다? 이건 한두 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 10만 명이 먹어야 될 파이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부업으로 성공해서 월급의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불평불만만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만 또 몰려있어요.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낄낄거려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엄마나 아빠들이 엄청나게 사교육비 써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연봉 높은 직장, 안전한 직장으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퇴사학교라는 곳에서도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유튜브 강의도 했었는데 퇴사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대기업 다니시고 공기업 다니시고 공무원이시고 자기 사업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퇴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퇴사하려고 하세요? 물어보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옛날에 그 스카이캐슬 보면 정준호 씨가 50이 넘어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짜 현실이.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제 물음표가 느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좋은 학교 가라 좋은 기업 가라 이렇게 하는데 퇴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 되돌이표의 끝은 뭐가 있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부자가 돼서 어떻게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인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사학교에서 유튜브 강의를 할 정도면 생산자의 삶으로 바로 빠르게 좀 전환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이직을 하면서 연봉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늘렸던 거예요. 제가 당시에 영상 제작 파트에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난 제작 파트에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온맘 다해서 일하는데 정작 돈은 누가 많이 벌어가냐면 기획을 하고 경쟁 비트를 해가지고 일을 따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그분들이 더 칼퇴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 파트로 이직을 해서 거기서 제안서 쓰는 법, 기획하는 법, 경쟁 밑에 나가서 일 따오는 법 이런 걸 배웠죠. 이거를 퇴근 후에 나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지는 구간이 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는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시간도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 일에 다 써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3일이라고 직장 다닐 때 월급만큼 버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젠 결심해야 된다 해서 30살 12월 달에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31살 1월 4일 날 동네 세무서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이 반지하 분리형 원룸 4평짜리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내가 정말 이 회사가 너무 싫고 너무 출퇴근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당장 난 퇴사하고 창업할 거 이런 거 다 반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급에 적어도 한 2배 이상은 벌어야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영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 하나도 없이 월급만큼도 못 벌고 나온다. 이게 100% 실패하는 거죠. 오늘 정양용님 정말 부업에 대한 신박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용기도 많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루션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행크TV 구독자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하지 말라, 너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그런 얘기에 상처받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큰 도전하지 마시고요. 작게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당장 그거부터 작게 시작하셔가지고 다 달성하시면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